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생활 제6강 스포츠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윤리라는 중단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로 대표되는 이 스포츠 윤리는 우리가 초, 중, 고를 거쳐서 어떤 체육을 배우면서 꼭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포츠를 생활화해서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스포츠 윤리의식이 내면화돼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오랫동안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는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의식,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그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또 아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포츠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저버렸을 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학생이기를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고 윤리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 또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페어플레이 정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멋있는 거구나, 바람직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함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매핑인데요. 학습 주제는 세 가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의 일탈. 자, 요 일탈 부분이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 일탈은 뭐 승부 조작이라든가 또 폭력에 관련된 부분, 또 약물 도핑 문제, 또는 기술 도핑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스포츠맨십은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 대한 태도가 겸손해야 하며 패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스포츠맨십이라고 한다면, 페어플레이는 실제로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되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 판정 내린 것에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동료나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떻게 조금은 다른 개념인지를 이해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 일탈 등을 하지 않는 자세,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스포츠 윤리란 지도자, 선수, 관중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스포츠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스포츠는 경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휘되어야만 이 스포츠 문화가 우리가 더 아름답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가 만약 여러가지 일탈이나 나쁜 행동으로 얼룩지게 된다면 많은 대중들이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게 되고, 또 스포츠를 보거나 직접 참여하는 수준도 매우 떨어지게 될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되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큰 즐거움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누구누구는 안 지켰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스포츠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맨십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따르는 경기 정신을 뜻합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이죠. 스포츠 윤리란 무엇일까요? 떠오른 핵심적인 용어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3초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스포츠 윤리란 지도자, 선수, 관중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윤리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하죠. 스포츠 상황에서 지켜야 할 윤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요? 스포츠맨십. 최선도 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수용해야 되고 등등의 핵심 용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답을 3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따르는 경기 정신이다. 의미가 통하면 모두 또 맞게 해줄 수가 있겠죠? 정답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맨십에 대한 어떤 핵심 용어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승패를 떠나 결과에 따르는 경기 정신이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스포츠맨십을 실천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참여 정신 측면에서 에데네시 디로 선수의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에게는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경기 결과에 따라서 메달도 받고 국가에 따라서는 그 메달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따면 그 연금 점수라는 게 쌓여서 선수 생활이 끝나더라도 종신 때까지 그 메달에 관련된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은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운동을 정말 피땀 흘려서 했으면 당연히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선수들의 목적이겠죠. 하지만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3000m 장애물 달리기 예선 경기에서 1위로 달리고 있던 에테네시 디로 선수는 다른 선수가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오른쪽 운동화가 찢어졌어요. 웬만한 선수 같으면 너무 실망하고 어차피 지금 뛰어봤자 1등 못하는구나, 메달 못 따는구나 라고 실망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맨발로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대표적인 스포츠맨십,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겸손한 자세. 경기에 대한 겸손한 자세 또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시에 선수가 자신의 실력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스포츠맨십 정신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스포츠 클럽 대회나 어떤 경기에 참여할 때 나는 잘해, 난 꼭 이겨야 돼,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죠. 승리를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난 최고야, 난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의 생각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도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적어도 약간의 운은 따라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2016년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박병호 선수는 140.8m의 초대형 홈런을 쳤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자신이 친 초대형 홈런을 바람이 많이 불어준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박병호 선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국내 A급 타자구나,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라고 이제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거들먹거리는 것보다 항상 자신을 낮춰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패배에 대한 수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로는 오심이나 잘못된 판정이죠. 잘못된 판정이나 또는 내가 뭐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내가 실력적으로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패배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실망을 하죠. 슬퍼하죠.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68kg급 8강전에서 이대훈 선수는 경기에서 패한 뒤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경기가 끝나면 거기서 모든 상황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 승자는 패자를 존중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를 우리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하면서도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스포츠맨십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기의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며 스스로 경기 규칙을 지키고 동료 선수와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자세를 지닐 때 페어플레이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한 경우 규칙 준수. 규칙의 준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2016년 전미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셰인 로리 선수는 스스로 벌타를 부여했습니다. 로리는 어드레스에 들어갔는데 공이 뒤로 살짝 움직였다. 1벌타를 나 자신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런 벌타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심판에게 신고해서 벌타를 부여한 것이지요.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골프에는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금방 심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골프는 심판이 굉장히 매너를 중시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골퍼와 캐디, 보조하는 그 진행 보조자가 한 팀이 돼서 스스로 기록지에 자신의 타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TV에 전체 생중계가 되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타수를 속이는 일은 전혀 없지만 스스로 이렇게 벌타가 주어지는 상황을 고백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판정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페어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심판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심판에게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보다 먼저 그 판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브라질과 벨기에 경기에서 벨기에 선수가 헤딩슛을 성공했으나 심판이 오심을 해서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고 경기를 계속하였고 벨기에는 결국 경기에서는 졌지만 그 해에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오프사이드 상황이 되면 인공지능과 그 첨단 기기가 결합한 VAR 시스템을 적용해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운영진에서 확인을 하고 심판과 소통해서 경기 결과를 정정하기 때문에 큰 오류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나 교내 체육 대회를 할 때 또는 뭐 체육 시간에 간단한 게임을 하더라도 특히 학생들끼리 심판을 볼 때 뭔가 심판의 판정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보다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태도를 정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마지막으로 동료나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페어플레이의 정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참여자는 동료 선수나 상대 선수를 존중할 줄 알고 경기의 동반자이자 우호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며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무제한급 결승전에서 라슈완 선수는 상대 선수의 다친 오른쪽 다리만 집중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 상대의 부상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축구에서도 백태클을 하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태클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승리보다도 동료나 상대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실제 경기에서 그린카드의 효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예제 문제인데요. 그린카드는 이탈리아 유스 리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는 옐로카드나 레드카드와 달리 긍정적인 의미로 페어플레이 정신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카드를 받게 되더라도 경기 중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죠. 이 그린카드의 효용성을 좀 생각해보면 그린카드가 도입이 되면서 그 페어플레이를 했던 행동 자체가 자신이 잘한 행동이라는 것으로 심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겁니다. 학창시절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린카드는 그런 칭찬을 통해서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훌륭한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주제인 스포츠의 일탈이에요. 스포츠 일탈은 이제 일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때 스포츠 일탈이 나타납니다. 스포츠 경기 참여자가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의 예로는 승부 조작, 폭력, 약물 도핑, 기계 도핑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은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 결과나 과정을 미리 결정한 뒤 정한 결과에 따라 경기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스포츠 도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승부 조작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도박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 스포츠 도박을 하는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그 운영주와 선수가 결탁을 해서 미리 이렇게 하기로 짜고 경기를 하도록, 또는 심판이 어떤 팀이 특별히 이기도록 어떤 판정을 애매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 스포츠 경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어떤 도박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승부 조작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평생 해온 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배신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포츠의 본질을 흐리게 되면 이 스포츠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시청자, 관중, 서포터즈 등등의 스포츠 소비자들이 이 해당 스포츠를 떠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승부 조작에 참여하는 소수의 선수, 심판, 지도자 등 이 경기 참여자가 다수의 스포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승부 조작은 대부분 이제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적, 사회적 탐욕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포츠 도박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는 우리가 선수로 활동하고 있거나 경기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러한 유혹에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스포츠와 폭력인데요. 스포츠와 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는데요. 폭력의 유행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욕설이나 비방, 협박과 같은 언어적인 폭력, 또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성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때로는 경기 중에 서로 매너 없는 행동을 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수가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수 간, 또 지도자 간 선수 간의 그루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성 간에 또는 동성 간에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적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포츠 단체는 이러한 폭력적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범죄에 얽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 선수들이 있는 학교는 더더욱 이런 스포츠와 폭력,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포츠와 약물 도핑인데요. 약물 도핑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경기에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정하지 않은 경쟁, 앞서서 말한 승부 조작이라든가 또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승부를 조절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약물을 도핑해서 운동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약물을 통해서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경기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포츠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운동선수가 불법 약물을 복용하면 신체 능력을 정상적인 상태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임에는 물론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겨루어야 한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죠. 약물 도핑은 스포츠 분야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 도핑이 적발이 되면 선수 자격 박탈이 될 수가 있고 선수 생활 금지, 자격 정지 등등의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포츠와 기계 도핑이라는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조작한 부정 장비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도핑의 범위는 약물이나 혈액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 세계 사이클 크로스 선수권 대회에서 전기 모터를 내장한 자전거가 적발돼서 기계 도핑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계 도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약물 도핑보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 마련과 정밀한 검사 체계가 앞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승부 조작에 대한 프로 선수들의 인식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승부 조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자. 자, 표를 보면 승부 조작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선수가 5.5%나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을 한 선수가 3.6%입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주 일부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나 3%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실제 어떤 비중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승부 조작이 법률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렇다와 아니다가 6.2% 정도, 93.8% 정도 나왔습니다. 자, 승부 조작 방법에 대해 동료 선수들에게 들어본 경험이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농구는 30%, 배구는 26%, 야구는 20%, 축구는 17% 등으로 그런 조작에 관련된 그 제안 또는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시 답안으로는 승부 조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원칙에 의한 강한 처벌, 스포츠 지도자들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어린 학창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정신을 함양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시 답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츠 폭력의 장면을 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바로 답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지나친 승부욕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이렇게 스포츠 폭력 장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참아야 한다라고 참거나 또는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폭력을 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폭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본인도 스스로 모르다가 이런 A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극도로 흥분하고 폭력을 쓰게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그런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이 났을 때도 우리는 실제 폭력을 쓰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불만은 또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훈련이 될 때 스포츠 폭력이 예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아마도 학교 폭력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폭력 예방 교육은 정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챔피언 프로그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제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스포츠 도핑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례예요. 그래서 이 영화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조사를 해보시고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그는 고환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암과의 사투 이후에도 당당히 복귀해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에서 7번 연속 우승이라는 기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를 의심하던 스포츠 기자 데이빗 월시는 끈질기게 추적하여 랜스 암스트롱이 승부에 집착하다 도핑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기적적인 복귀인지 알았더니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못하고 도핑을 해서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에서 벤 존슨 캐나다 선수는 칼 루이스 미국을 따돌리고 9초 79의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지만 금지 약물이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확인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 윤리란 지도자, 선수, 관중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모든이 들어가면 좀 의심해보라 라는 습관이 있었을 텐데요. 자, 여기선 어떨까요?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심판이 오심을 하였을 경우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야, 이거는 정말 이거 뭐 초등학생도 맞히겠습니다. 이건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답 아시겠죠? 자, 약물 도핑은 금지 약물을 불법으로 복용하는 부정행위이다. 말 그대로 뭐 잘 풀어서 쓴 것 같은데,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XO. 네,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 윤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로 함양하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스포츠맨십을 지키지 않고도 당당한 사람이 있으면 넌 잘못된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이런 등등의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차분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나에게 친한 친구일수록 스포츠맨십, 또 페어플레이 정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난 그게 불편하다,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등등의 올바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그런 잘못됨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츠 가치에 관련된 대단원 1이 끝났습니다. 6강에 걸쳐서 강의를 듣느냐고 아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포츠 생활에서도 다양한 종목들과 함께 실기 종목의 규칙과 참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스포츠에 관련된 종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잠깐 교재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의 가치를 지금까지 했고요. 스포츠의 수행에 관련해서 스포츠와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생활 등의 주제에 육상, 수영, 골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댄스 스포츠, 라인 스포츠, 치어리딩, 자전거, 트레킹, 볼링 등등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규칙이 되어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여건이나 제반, 인프라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3단원의 스포츠 안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적어도 한 20강 정도 이상은 촬영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한번 이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